예, 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획, 미래 트렌드. 닥치는 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갈등 관리 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갈등, 대책은 있는가? 설득과 소통, 그 둘은 다르다 편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3편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기관장이 부임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 모아놓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싶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내 방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나 찾아와서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거죠. 그 전 기관장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신입 직원 하나가 어느 날 용감하게 기관장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담 신청을 하죠. 그리고 사정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기관장님께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장은 반색을 하면서 그 직원한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와서 얘기해 준 게 네가 처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고충도 알고 뭔가 방법도 생각할 거 아니니 정말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돌려보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런데 말이야 로 시작을 합니다. 한참 동안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까지? 그 신입이 네 알겠습니다 할 때까지. 소통이 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와 아들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친구 같은 엄마를 자처합니다. 아이한테 이야기하죠. 언제든지 너희가 어려운 게 있으면, 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학교 생활도 얘기하고 친구 관계도 얘기하고 엄마가 너의 좋은 상담자가 돼주고 친구 같은 그런 엄마로 너에게 역할을 할 것이니까 얼마든지 마음 놓고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 나 빼놓고 전부 이런 게임 하는데 엄마가 나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나도 좀 게임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알지. 정말 잘했어. 엄마한테 얘기해 준 건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라고 블라블라블라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알았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할 때까지. 설득입니까? 소통입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가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엄마는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저 아이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죠. 조금 더 긴 이야기는 아빠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가정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치고는 좀 큰 해프닝이었는데 하루는 이 아빠가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당신 뭐해요? 일해. 아니 지금 일을 할 때 우리 애가 가출을 했는데 에? 무슨 가출을? 우리 애가 지금 나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들어오질 않아요. 빨리 들어와 보세요. 라고 해서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간이 8시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가출을 했다? 이를테면 부산역에서 애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는 걸 누군가가 봤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가출했다라고 단정 짓는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도대체 뭐야? 라고 연유를 물어봤더니 오후에 4시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중학생 딸이 엄마한테. 친구 누구누구 엄마 아빠가 전부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집이 비었는데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그 집에서 좀 자고 가면 안 돼?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에 와서 잠을 자야지. 바깥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무조건 들어와.
라고 하고 전화를 딸깍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10분쯤 있다가 걱정이 되니까 혹시 안 들어오고 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8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 이것은 아이가 가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엄마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아내를 설득하죠.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그리고 이건 가출이 아니고 만약에 애가 오늘 저녁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외박이야, 외박. 가출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내는 한가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지구대에 가서 빨리 우리 아이 실종신고를 내야 된다고 아빠를 채근을 합니다. 결국 아빠와 엄마는 같이 차를 타고 지구대에 가죠. 그리고 경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간의 사정을. 그러고는 요구사항이 아이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십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경찰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이가 이상한 뭔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좀 잘못된 결심을 한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을 때 소방서에서 아이의 위치 추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꼭 알고 싶다면 번지수가 잘못됐다. 우리가 아니고 소방서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소방서로 뛰어갔고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아이가 아까 이러이러한 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겼는데 잘못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소방관은 위치를 추적을 했답니다. 대략 그쯤인 것 같다라고 해서 친구들을 연락해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친구의 집을 결국은 찾아냈고요. 그리고 초인종 누르고 뛰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4명이 이불 속에 발 집어넣고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집 딸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주인집 딸만 놔두고 나머지 2 친구들까지 집에 친절하게 데려다 주고는 자기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아내가 당신이 안방에 들어가서 좀 애하고 얘기 좀 해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애하고 소통을 좀 한번 해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빠하고 딸은 안방에 감금이 됩니다. 아빠는 정말로 편한 표정으로 조곤조곤한 말투로 아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엄마가 지금 많이 흥분해 있고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나가는 게 맞겠다. 그래 뭐 학교 생활은 어렵지 않니? 오늘은 왜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행동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곤조곤 얘기를 하다가 1시간쯤 후에 아이와 함께 방문을 나서죠. 그러니까 엄마는 묻습니다. 야 누구야? 너 아빠하고 소통 좀 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는 소통 무슨 소통을 해요. 잔소리 잔뜩 듣고 지금 그랬지. 이러고는 지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아빠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름 화내지 않고 편한 얼굴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소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한테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죠. 나는 네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 3번째 이야기도 그 아빠는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나의 생각대로, 나와 엄마의 생각이 맞으니 너는 그 말을 듣고 그것대로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단지 완곡하게 했다는 것일 뿐이지 결국은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다름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점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풀고 이해를 구하는 것.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상대방을 내 의도와 내 생각대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설득이죠. 설득은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소통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모든 갈등들은 다름에서 시작이 되죠. 다름에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름을 다스리고 다름을 활용하지 못하면 소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아지기 위해서 나는 설득한다. 이렇게 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일단은 다르구나. 그리고는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이런 연원들을 캐갈 때 비로소 양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소통으로 향할 수 있다. 그 길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설득과 소통, 그 둘은 다르다. 우리는 소통하려고 했는가? 많은 어른들이, 많은 기성세대들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결국 목표는 나와 같아지는 것. 다른 너를 나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경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득과 소통, 그 둘은 다르다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